행동경제학으로 풀어보는 단칼에 끝내는 투심 읽기 5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은 손해보는 격통은 2.5배의 이익을 봐야 없어진다. 손실 혐오,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싫어하는 심리적인 편향 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저희 뇌리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행동경제학의 개념은 바로 이 손실 혐오입니다. 단칼은 데니얼과 버스키가 자신들의 연구를 집대성해서 30년 만에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을 정독을 했는데 이 한마디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행위가 바로 이 심리적 편향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그 즉시 깨달았어요. 손실 혐오 또는 손실 회피란 손해 입는 격통은 2.5배의 이득을 얻어야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2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최소한 4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실현해야만 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벌었다고 느끼려면 3배 정도는 먹어야 만족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는 따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차라리 이익을 포기할지언정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꿔 말해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매도하면 손실이 확정이 돼요. 그러나 팔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장부상의 평가손일 뿐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이 질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할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속임수도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고르세요. 첫 번째 질문은 100만 원을 무조건 받는다. 그리고 절반의 확률로 200만 원을 받는다. 질문 두 번째는 100만 원을 무조건 잃는다. 절반의 확률로 200만 원을 잃는다. 선택하셨죠? 1번의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만 원을 받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나 2번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이 200만 원을 잃는 쪽을 고릅니다. 이 두 조사의 차이점이라면 각각 이익과 손실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기대값을 가지고 있으나 채택은 전혀 달라집니다. 자, 100만 원을 잃는다는 고통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입을 수는 없어요. 현실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수도 없이 목격합니다. 확률과 기대값을 잘 알고 있는 통계학자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된 전문가가 이러할진데 보통 사람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한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즉 대표성 때문에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200만 원을 잃는 쪽에 베팅을 합니다. 이러한 손실 혐오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익이 난 주식을 조급하게 팔아치우는 까닭이 됩니다. 즉 매도하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의 이익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따라서 조그만 이익을 보고 금방 팔아버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는 자부심과 후회 회피 또 심리회계라는 감정이 더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글에서 살펴볼 겁니다. 현실에서 손실 회피는 후회를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자부심을 추구하지만 후회라는 감정은 피하려고 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혐오를 가져옵니다. 서로를 싫어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 중에 손실 회피라는 심리적인 편향도 가미가 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적 선진국이 된 시기는 겨우 100여 년 남짓이에요. 그 이전까지 과거에서는 한 수 아래로 보았습니다. 차이나가 다른 나라를 오랑캐라고 부르고 배척했듯이 우리는 일본을 원숭이라 폄하하면서 무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발전된 문물을 전해주면서 아래껏 취급했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고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줬어요. 그리고 패망 후에는 한국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역전된 상황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지 않죠. 저들보다 2.5배나 아니 최소한 3배나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시때때로 독도 도발과 위안부라는 감정을 건드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보는 것은 차이나가 우리를 소국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선 그래서 우리는 이익 포지션과 손실을 다르게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결과를 되새김질합니다. 가령 트레이딩에서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위험을 보다 많이 부담하려 할 것이고 손실을 보았다면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를 공돈 효과라고 하는데 리처드 테일러의 논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도박판에 입성한 아마추어들이 초심자의 행운으로 큰 돈을 딴 뒤에는 대개 공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횡재수를 진짜 자기 돈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베팅을 하는 거예요. 즉 남의 돈, 하우스머니로 짜릿함을 즐기겠다는 생각입니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자가 단타로 짭짤한 이문을 얻고 난 뒤에는 위험이 큰 종목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손실 혐오는 본전을 찾고자 하는 심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투자 혹은 도박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위험을 감수합니다. 실전에서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는 오전에 손실을 입으면 오후에는 본전을 찾으려고 위험스러운 베팅을 합니다. 다시 말해 매매 횟수를 늘리거나 베팅 액수를 크게 해서 잃은 돈을 복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행위는 손해를 더욱 키우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자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액이 늘어나면 이번에는 저가의 투기적인 주식에 들어갑니다. 1만원짜리 주식이 2만원이 되는 것에는 의구심이 들지만 500원짜리 종목이 1,000원이 되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겨우 500원만 오르면 되니까. 한편 이와 같은 손실 혐오는 위험 회피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예컨대 뱀에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한번 물리고 나면 더욱 조심을 하게 되지요. 우리 속담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간결하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서든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초심자들은 자신이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면 마치
뱀에 물린 것처럼 큰 고통을 느낍니다. 25,000원에 산 종목이 다음날 23,000원으로 하락을 하면 당황한 나머지 주식을 몽땅 내다 팝니다. 나중에 이 주식이 4만원을 넘고 5만원을 넘어도 재투자하기를 두려워해요. 결국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잃을 때는 왕창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